이번 시간에는 예, 일반 영역에서 중적분 계산하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D가 포물선 y는 2x제곱, 이 포물선과 y는 1 플러스 x제곱, 이 두 개의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일 때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 플러스 2y da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적분 영역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xy 평면에 있죠. xy 평면에서 두 개의 포물선을 그려볼까요? y는 2x제곱,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y는 2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물선은 y는 1 플러스 x제곱, x제곱에다 1을 더했으니까 y축으로 위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얻을 수 있죠. 이만큼을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y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식을 갖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요거. 자, 그렇다면 두 개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 D라고 했으니까 두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지요. 이만큼이죠. 그렇다면 이 영역이 적분 영역 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에 X를 안쪽에 두고 여러분들이 적분을 할 건지 Y를 안쪽에 두고 적분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교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지요. 그렇다면 교점이라는 것은 두 포물선이 만나는 곳이니까 2x제곱하고 1 플러스 x제곱을 같다고 놓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렇다면 x제곱이 되죠. 그 x제곱이 여기 남은 값 1하고 같아야 되니까 제곱해서 1 되는 수 x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두 개겠죠. 그렇다면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른쪽이 1이겠죠. 그때 y 값은 요 점에서의 y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두 개 포물선이 다 하나는 2x제곱 또 하나는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라고 대입을 해도 제곱하면 같아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y값은 같겠죠? 해서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실제로 y의 값은 2 같죠? 그렇다면 이만큼 2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x를 안쪽에 놓을 건지 y를 안쪽에 놓을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x를 안쪽에 둔다 그러면 x로 적분이 먼저 계산돼야 됩니다. 안쪽에서. 그렇다면 x는 함수 범위로 결정이 돼야 될 거고 y를 안쪽에 둔다면 y가 함수 범위로 결정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계산이 편한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x가 안쪽에 온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x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럴 때 지금 그은 이 화살표는 이 영역을 가장 먼저 여기 포물선에서 뚫고 들어가지요. 가장 나중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쪽을 뚫고 나오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 경계가 여기 점 찍은 곳, 오른쪽 경계는 여기 x표를 한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y의 값이 이렇게 달라질 때 이게 바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갈 때는 여기 가장 먼저가 같은 포물선, 가장 나중도 x표로 된 같은 포물선. 그렇죠? 그런데 여기 y의 값이 1을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x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런데 그 위에서는 y의 값이 1보다 크면 여기
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여기서 또 뚫고 들어가요. 그다음 여기서 뚫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진 않는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y의 값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와 큰 쪽에 있을 때가 달라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이렇게 한 개의 영역을 공통적으로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위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해서 여기 영역을 하나로 나누고 여기가 또 하나, 여기가 또 하나. 그러니까 x를 안쪽에 두고 적분하려고 하면 세 개 영역으로 나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x를 안쪽에 두면 적분식을 세 개로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y를 안쪽에 두는 걸 생각해 볼까요? y를 안쪽에 두면 이렇게 y가 증가합니다. 위쪽으로. 그렇죠? 자, 그럴 때 y가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 볼까요?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y가 이렇게 증가를 할 텐데 가장 먼저는 여기 포물선을 뚫고 들어가죠. 가장 나중에 여기를 뚫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x의 값에 대해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지요. 가장 나중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가장 먼저, 여기가 가장 나중. 그렇죠? 자, 그럼 아래쪽 경계가 이렇게 점으로 찍은 부분에 곡선이 생겼습니다. 위쪽 경계는 x표로 표시한 곡선이지요. 그렇죠? 그럼 아래쪽 경계는 이렇게 하나의 포물선, y는 2x제곱. 그렇죠? 위쪽 경계도 이렇게 하나의 포물선이네요. y는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식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y를 안쪽에 두는 것이 이 경우에는 계산이 편하겠죠. 그렇죠? 물론 함수에 따라서 그냥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대로 그 적분을 몇 개로 표현하는가라는 걸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를 안쪽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y를 안쪽에 두면 금방 체크했듯이 아래쪽 경계는 2x제곱이라는 식이고 위쪽 경계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식이에요. y의 값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범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중적분은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 플러스 2y dA 이렇게 되는데 바깥쪽에 x를 두었으니까 x는 전체 범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를 정해주고요. 안쪽에 y를 뒀으니까 y는 아래쪽 경계 2x제곱부터 위쪽 경계 1 플러스 x제곱까지 함수의 식으로 적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 x 플러스 2y를 이제 순서대로 안쪽 거 바깥쪽 거 적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적분해 볼까요? y로 적분하니까 y만 변수. 그럼 x를 적분하면 xy, 2y를 적분하면 y제곱. 그렇죠? y의 범위는 헷갈리지 않게 y는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y는 2x제곱부터 y는 1 플러스 x제곱까지예요. 그러니까 y에다가 1 플러스 x제곱 대입한 값에서 2x제곱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할까요? 1 플러스 x제곱 대입한 값은 x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그리고 y제곱에 대입하면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 그렇죠? 2x제곱 대입한 걸 빼줄 텐데 y에다가 2x제곱 대입하면 앞에는 x 곱하기 2x제곱. 그렇죠? 뒤에는 2x제곱의 전체 제곱. 그렇죠? 이제 이걸 계산하고 바깥쪽 적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한 거예요. 다항함수니까 뭐 몇 승 하는 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해서 안쪽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제 바깥쪽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로 적분해요.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이지요. 그렇죠?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x의 몇 승 하는 다항함수니까 4승 짝수승이죠. 2승 짝수승이죠. 상수항 0승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짝수승이죠. 그래서 짝수승으로 표현된 거니까 이 함수는 우함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함수 부분이 있고 여기 x의 3승, x의 1승 이건 홀수승이네요. 홀수승이니까 기함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함수는 이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정적분은 존재할 거고 기함수고 대칭 구간이고 그렇다면 우리 배운 대로 대칭 구간서 연속인 기함수 적분하면 0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함수는 다 0이니까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만 마이너스 3x의 4승 2x의 제곱 1 이렇게 남겨두고 근데 우함수도 규칙이 있죠. 반쪽 구간에서 적분하고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반쪽만 적분하고 2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4승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x의 5승. 2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2x의 3승. 1을 적분하면 x. 그렇죠? 이제 구간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0 대입하면 전부 0이지요. 1승도 3승도 5승도. 그렇죠? 그렇다면 1 대입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몇 승을 해도 다 1이지요.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남죠. 그래서 전체 2가 곱해져 있었고 개수만 쓰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3, 두 번째 항은 3분의 2, 세 번째 항은 1이지요. 그렇죠? 해서 2에다가 이만큼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데 통분하면 15분의 하고 통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로 통분했으니까 3 곱하면 9. 그렇죠? 플러스 3분의 하는 것은 5 곱하면 10. 플러스 1 하는 건 15분의 15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15분의 16이 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15분의 32.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제 2번 보세요. 이번에는 직선 y는 x-1 하고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D에서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y dA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 영역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y는 x-1 하는 것은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절편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은 y제곱은 2x 플러스 6하고 표현됐으니까 굳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 이유가 없겠죠? x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x는 하고 정리하면 2로 나눠서 2분의 y제곱 그리고 2로 나누면 여긴 3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렇다면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을 마이너스 3만큼 x축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y는 2분의 x는 2분의 y제곱 이렇게 된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입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오목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이렇게 생긴 것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포물선하고 직선을 그려봅니다. 직선은 절편을 찾으면 되는데 철편은 xy를 0으로 두면 돼요. 그렇죠? x가 0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y가 0 되려고 하면 x가 1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y가 0이다 그러면 x가 1이고 x가 0이다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1이라고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비례하게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주어진 포물선은 마이너스 3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둘러싸인 영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적분 영역 D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역시 교점은 우리 x로 풀어놨으니까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직선의 식은 x는 y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y 플러스 1하고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걸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y 플러스 1과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걸 같다고 놔볼까요? 자, 그럼 이 식을 풀어서 y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2 곱해주고 그러면 2y 플러스 2는 y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y제곱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y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8 다 넘어왔으니까 0 그렇죠? 그렇다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되는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인수분해 되죠?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이니까 여기서 0 되려면 y가 4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y의 값을 4, 마이너스 2 찾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y의 값이 마이너스 2겠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쪽 부분, 여기 y의 값이 4겠죠. 그렇죠? 그때 x의 값도 당연히 대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점들도. 자, 그런데 이제 교점을 찾았으니까 x를 안쪽에 놓을 건지 y를 안쪽에 놓을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x를 안쪽에 놓는다 그러면 x의 범위가 함수의 범위, y를 안쪽에 놓는다 그러면 y의 범위가 함수의 범위. 그렇죠? 근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y를 안쪽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함수 범위로 y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은 화살표는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가장 나중은 여기 포물선. 그렇죠?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기 직선, 가장 나중에 여기 포물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화살표가 여기 만나는 점, 이곳을 지나서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여기 포물선, 가장 나중은 여기 포물선. 같은 포물선인데 x축 위에 있는 것은 y로 풀었을 때 플러스 루트,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은 y로 풀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하지만 제곱하면은 같은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쪽 왼쪽은 여기 포물선부터 여기 포물선까지 식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이 선을 넘어가면 직선부터 포물선까지 바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역을 y를 안쪽에 두려면 여기 이렇게 칠해진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이 안쪽에서 두 개로 나뉩니다.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x를 안쪽에 놓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다면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화살표를 그어보면 왼쪽은 포물선, 오른쪽은 직선을 뚫고 나오죠. 어느 쪽에 화살표가 있어도 항상 포물선을 뚫고 들어가서 직선을 뚫고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있어도 포물선을 뚫고 들어가서 직선을 뚫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경계는 포물선, 오른쪽 경계는 직선. 이렇게 한 가지 적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x를 안쪽에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왼쪽 경계가 포물선, x로 풀면 포물선의 식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었죠. 그렇죠? 오른쪽 경계는 직선, 직선의 식은 x로 풀면 x의 값이 y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결정되면 적분 하나로 표현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 그 범위를 다 결정했어요.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x, y, da는 바깥쪽에다가 y를 둘 거고 y는 전체 범위, 아까 교점을 구했더니 y가 아래쪽에 마이너스 2부터 위에 4까지였죠. 그대로 상수 범위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살표를 그려서 안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x의 범위를 결정한 거니까 왼쪽 경계부터 오른쪽 경계까지. 그렇다면 왼쪽 경계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었고 오른쪽 경계는 y 플러스 1이었어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적분 x로 적분하는 것부터 계산합니다. x로 적분할 거니까 x만 변수. 그렇다면 x, y를 x로 적분하면 y는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 x는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다 됐죠? 예. x의 범위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부터 y 플러스 1까지였어요. x에다가 y 플러스 1 대입한 값에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안쪽에 있는 값이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 거기에다가 y 곱한 값이죠.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y 이렇게 되지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y로 다시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요. 여기도 y 곱해져 있으니까 y 우선 꺼내고요.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은 상수니까 완전히 적분기호 밖으로 꺼내고요. 그럼 남는 거는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이 값을 계산하면 요거 이제 전개합니다. 제곱을.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y의 4승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y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y를 곱해서 이제 y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바깥쪽에 2분의 1이 있었고 우리 피적분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y 5승 y를 곱했습니다. 플러스 4y의 3승 마이너스 8y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y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앞에 거부터 5승 적분하면 6분의 6승 이렇게 되는 거고 3승 적분하면 4분의 4승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2분의 1은 원래 있었고 첫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4분의 y 5승을 적분하면 6, 4, 24 마이너스 24분의 y의 6승 4y 3승은 y의 4승이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 제곱이죠. 2y 제곱 적분하면 3분의 2 y 3승이죠. 이제 y의 범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4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여기 최소한 3승 제곱은 있으니까 제곱으로 묶어내고 나중에 계산하면 여기는 4승, 여기는 제곱, 여기는 상수만, 여기는 1승만 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계산한 값이 36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반복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인티그럴 x부터 1까지, 사인 y제곱 dy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안쪽 계산하고 결과를 내고 바깥쪽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보니까 인티그럴 x부터 1까지 사인 y제곱 dy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티그럴 사인 x제곱 dx 이런 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1학기 때 배워서 알겠지만 이것은 원시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함수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값을 x부터 1까지 정적분 계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적분인데 안쪽에 있는 적분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배운 대로 이 문제는 안쪽부터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적분 순서를 바꿔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분 순서를 변경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적분 순서를 변경해야 되니까 적분 영역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영역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적분 순서를 그린다라는 것은 여기 범위가 바깥쪽에 있는 것은 x의 범위고 안쪽에 있는 것은 y의 범위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x라고 쓴 것은 이것은 y는 x라는 뜻이고 1이라고 쓴 것은 y는 1이란 뜻이에요. 바깥쪽에 0이라고 쓴 것은 x의 범위니까 x는 0이란 뜻이고 1이라고 쓴 것은 역시 x의 범위니까 x는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고 안쪽에 있는 것은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걷을 때 적분 영역이 y는 x부터 시작해서 y는 1에서 끝난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영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 영역을 그려볼까요? 적분 영역은 여기 x축, 원점, y축.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y는 x, y는 1, 여길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y는 1, 그렇죠? x는 0, y축이지요. x는 0, x는 1, 여기 y값이 1인데 여기 만나는 곳이 y는 x란 직선과 만난 거예요. x값과 y값이 같아야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x축으로 수직으로 사용하면 여기 x의 값도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이 1을 지나가면서 y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의 식이 x는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네 개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지금 사각형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여기 y는 x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반쪽이냐 아래에 있는 반쪽이냐 이걸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적분 영역은 안쪽에 y를 뒀으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적분 영역은 y는 x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아래쪽 경계예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y는 x를 만나는 곳은 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 경계는 y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영역은 이만큼이에요. y는 x부터 y는 1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화살표를 그어도 y는 x부터 y는 1까지. 화살표를 또 움직여봐도 y는 x부터 y는 1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반쪽 삼각형이 적분 영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 영역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고는 적분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적분 영역 안에서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순서를 바꿉니다. 여기 y는 x가 있고요. 여기 x의 값이 1이고 여기 y 값도 1이고 위에 반쪽 삼각형. 이게 적분 영역 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x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x가 안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x가 안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x가 증가하는 화살표를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표시돼야 되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표시돼야 돼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왼쪽 경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오른쪽 경계. 그렇죠? 그다음 화살표를 움직여서 적분이 두 개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가장 먼저, 가장 나중. 화살표를 움직여도 가장 먼저, 가장 나중. 그렇다면 가장 먼저가 움직이면서 만드는 건 Y축. 그렇죠? Y축의 식은 X는 0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Y는 X라는 직선. 근데 X가 뭐냐라고 물은 거니까 Y는 X, X는 Y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0부터 Y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원래 있던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인티그럴 x부터 1까지 sin y제곱 dy dx 이것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y가 바깥쪽에 갔으니까 y는 전체 범위 이 위의 삼각형은 y가 0부터 여기 1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y. 예, 이렇게 써주고요. 안쪽에 이제 x의 범위 지금 계산이 됐죠. 왼쪽 경계가 0부터였습니다. 오른쪽 경계는 y까지였어요. 그래서 x는 0부터 y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sin y제곱을 적분합니다. 안쪽에 x를 갖다 놨으니까 x만 변수예요. 그렇다면 y는 상수 취급할 테니까 sin y제곱은 통째로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sin y제곱을 x로 적분한 거니까 x sin y제곱. 그렇죠?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y까지. 그렇다면 x의 y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이 곱해지니까 0이에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0이니까 버리고 y 대입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 x에 y 대입하면 y 곱하기 sin y제곱.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적분은 이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대입해서 y sin y제곱 dy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됐죠. 이제 적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배운 대로 여기 y제곱 하는 것을 t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y 곱하기 dy가 해결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적분을 잊어버렸으면 치환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근데 이거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죠? 예. sin y제곱 하는 것을 적분해 보면 돼요. 그렇죠? 예.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그다음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해서 개수를 맞추면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플러스 사인만 남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인 어쩌고 하니까 y제곱 그대로 썼을 거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지 않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할 텐데 어쩌고가 y제곱. 그럼 미분하면 2y가 될 텐데 결과는 y만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2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2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시 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y제곱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다 됐네요. 그렇다면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다 됐죠? y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1 대입한 값은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1을 제곱하면 1 해서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1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져 있고 그렇죠? 0 대입한 건 뺄 거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0 대입하면 제곱해도 0이니까 코사인 0 그렇죠? 근데 코사인 0은 우리가 아는 값이죠? 예, 1이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코사인 1 하는 값은 우리가 기억하는 값은 아니에요. 예, 사인, 코사인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코사인 1이라고. 예,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값은 1이니까 1 곱하나마 나.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1이다. 정리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안쪽 적분을 중적분할 때 안쪽 적분을 이 함수는 예, 원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함수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순서를 바꿔서 적분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